안녕하세요. 저는 50년째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동수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면서도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눈앞에서 환자를 떠나보내야 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평소 건강하던 77세 이정의 할머니가 점심을 드시고 바로 욕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렇게 소중한 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엔 그냥 쉬거나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지만 작은 실수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과 가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이정의 할머니 사례처럼 식사 후 30분이 얼마나 위험한 시간인지 직접 목격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의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가 죽음의 골든타임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어 보이던 행동도 이 시간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3세 김진수 할아버지도 점심 식사 후 바로 산책을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튼튼하시던 분인데 식사 직후 무리한 활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30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 시간에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 후 3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를 지켜보며 제일 안타까웠던 건 단순한 실수 하나로 건강한 분들이 순식간에 위험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는 겁니다. 밥 먹고 좀 눕는 게 뭐 어때서? 하시겠지만 실제로 평생 식사 후 바로 누워 쉬던 전남 구례의 박정임 할머니는 어느 날 점심 먹고 소파에 누웠다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심한 폐렴까지 앓으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밥 먹고 뜨거운 목욕 하시는 분들 많죠? 경남 진주의 이광식 할아버지는 저녁 드시고 바로 욕조에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소화기관에 가 있어야 할 피가 피부로 몰려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목욕 중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대부분 식사 직후였습니다. 세 번째, 식사 후 과격한 운동도 큰 위험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김기현 할아버지는 건강 생각해서 점심 먹고 곧바로 등산을 하셨다가 산길에서 심장에 무리가 와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충분히 피를 못 받는 상태에서 무리하면 순식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정말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식사 후 30분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지켜본 의사로서 여러분은 꼭 피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진짜 건강은 이런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바로 식사 후 30분 동안 해야 할 건강 습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위가 눌리지 않아 소화가 잘 되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 사는 정순이 할머니는 평생 속 쓰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사 후 30분만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신 후 약 없이도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찬 물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합니다. 대전의 김정호 할아버지는 점심 후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기 시작한 뒤 오랫동안 시달렸던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식사 후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면 긴장이 풀리고 웃음이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울산의 박명자 할머니는 식사 후 남편과 10분씩 이야기하는 시간 덕분에 예전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에는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걸 권합니다. 인천에 사는 오영수 할아버지는 식후 산책을 시작한 뒤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고 혈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작은 습관만 제대로 실천해도 건강이 정말 달라집니다. 평범해 보여도 실제 환자분들이 경험한 확실한 방법들이니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식사 후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셨다면 이제는 얼마나 무엇을 먹는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식사량을 꼭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꼭 반 이상 챙기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계란 등으로 소량씩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훨씬 건강에 좋아요. 경기도 사는 최정희 할머니는 예전엔 밥 한 공기씩 꼭 드셨는데 요즘엔 손바닥만큼 덜어 천천히 20번 이상 씹으며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소화가 잘 되고 식후 졸음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죠. 혹시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하거나 졸음이 몰려온다면 이건 과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죠. 이런 때일수록 식사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후 30분 또는 의사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박성환 할아버지는 약을 식사 직후 드셨다가 어지러움과 속쓰림을 겪으셨는데 약 복용 시간을 바꾼 뒤로 더 이상 그런 증상이 없으셨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식사량과 식단을 조절하셨다면 식사 후 어떻게 휴식하느냐도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제가 50년 진료 경험에서 깨달은 건 식사 후 첫 30분이야말로 몸에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올라와서 폐렴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시간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허리를 펴고 의자에 등을 붙이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슬슬 일어나서 걷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걷지 마시고 아파트 복도나 집안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당뇨나 고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최명희 할머니는 밥 먹고 30분 바르게 앉았다가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더니 혈압약이 반으로 줄었다고 기뻐하셨어요. 짧은 스트레칭도 추천합니다. 손을 위로 쭉 올려 기지개를 켰거나 상체를 좌우로 가볍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 노년의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식사 후 황금 30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지만 계절과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중에는 여름에 식사 후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다 혈압이 크게 변해 응급실에 온 경우가 많았어요. 여름엔 식후 차가운 음료나 강한 바람은 피하고 겨울엔 식후 갑자기 외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외식을 했을 땐 기름진 음식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집에 와서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은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럽거나 불편하면 바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한영희 할머니는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전화기로 바로 도움을 요청해 큰 위기를 넘기셨죠.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전해드린 식사 후 관리법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 30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알려드린 습관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내 가족,
내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하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시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꼭 도움이 되는 생활 건강 팁으로 찾아올 테니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